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타워 힐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약간 감기 증세가 있어서 몸 관리를 좀 한다고 오늘은 충분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새로운 사주를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남자분인데 자, 보험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자, 그런 어떤 평범한 분입니다. 자, 그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공부를 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에 관심이 있고 아마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아마도 영적인 삶의 그 인생의 주파수가 많이 맞춰지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날이 세상은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우울해지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자꾸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면은 자, 나날이 산업의 속도가 발전하고 어떤 비즈니스 이 세상에 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 많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므로써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져야만 되는 자, 그런 어떤 욕구를 계속 채찍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TV가 있을 때는 자, TV가 처음에는 TV만 있어도 됐는데 TV가 갈수록 가늘어지고 갈수록 최신형으로 변할 때마다 더욱더 나는 또 다른 디자인, 또 다른 그 최신형의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만족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뭐 공기청정기 또 아니면은 건조기라든지 뭐 스타일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도 뭔가 항상 돈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나는 뒤처진 느낌이 들고 항상 나는 뭔가 남들보다 모자란 느낌. 자, 이런 느낌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기 쉬운 자, 그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라디오 주파수가 딱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주파수 몇 개는 자, 옛날에 이제 라디오를 한참 듣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라디오를 거의 안 듣지만은 자, 뭐 88.9MHz 또는 92.7MHz 자, 이런 식으로 88.9를 틀면은 이런 채널이 나오고 92.7 틀면 이런 채널이 나온다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어떤 채널을 맞춰놨나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자, 육체적인 삶의 채널을 많이 맞춰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육체적인 채널의 주파수가 88.9 헤르츠다 생각할 때, 자, 88.9의 그 육체적인 삶의 주파수 대해서는 항상 뭔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더 큰 평수의 집을 사야 되고 어떤 화려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됩니다. 자, 그럴수록 나의 인생이 더욱더 척박해지고 나는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서 내가 92.7Hz라는 자, 그런 어떤 채널을 맞췄을 때, 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채널의 주파수입니다. 자, 영적인 채널의 주파수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만 한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긴 여정, 전 인생의 긴 여정의 한 파트, 자, 잠시 정착한 어떤 섬이라 생각하면 한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영혼적 삶의 주파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마다 새로운 제품, 신제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갈구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해서 가지는 것, 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가져서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즘은 육체적인 삶의 주파수에 많은 분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 그 물건을 계속적으로 내가 갈구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물건을 내가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이 물건을 내가 갈구해야 되는 내가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자, 또는 작은 차에서 중간차, 중간차에서 큰 차로 뭔가 계속 끊임없는 갈구를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채찍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의 주파수는 영혼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육체적인 주파수 대 우리 인생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가? 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똑같이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둘 다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과 영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 또한, 자, 먹고 살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돈이나 아주 큰 집이나 아주 대단한 어떤 차나, 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해야 됩니다. 육체적 삶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적 삶에서 내가 자꾸 주파수를 맞추고 나의 인생의 핵을 영혼적 삶에서 계속 내가 그 핵의 주파수를 맞춰 나갈 때 내가 저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진 나의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나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나서도 또 더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난 뒤에 더 최신형의 어떤 기계가 나오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 또 그것을 가져야 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를 해 나간다는 거는 끝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헛성을 따라서 인생을 따라갔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저의 이제 얘기는 영혼적 삶에 나의 인생이 지금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은 육체적인 삶의 주파수를 나는 맞추고 있는가? 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혼적 주파수를 맞춘 분들은, 자,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끝없는 결과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이 오르면은 그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나에게 딱 맞춰지죠. 하지만 이 주파수가 맞춰진다고 해서,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거부하고 신선이나 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물질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죠. 영혼적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한계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할 것을 소유하고 우리는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의 영적인 질량을 자꾸만 충족시키고 충만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의 질량을 자꾸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 보니까 뭐 연예인이 뭐 엄청난 이제 클럽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진 걸 봤는데, 저번에 그분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저번에 이제 TV에 한번 나온 것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삐뚤어졌다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일이 또 터졌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자,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어떤 그 격에 맞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사업체를 한다든지 격에 맞지 않는 뭔가 이 어떤 죄를 이렇게 내가 자랑한다든지,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심을 또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을 처음에 이제 그 TV에서 뵀을 때, 뭔가 붕 떠 있구나. 자,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7천만 원짜리 샴페인 뭐 마시는 사람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러워하실 분도 계시겠죠.
자, 하지만은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주파수 인생의 주파수를 살아가면서 영혼적 삶의 주파수대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영혼적 주파수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를 못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위가 상승되지 못한다? 자,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우리 에너지는 점점 더 밝아지고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굉장히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적 주파수의 삶을 맞추시고 육체적 주파수 삶을 이제부터는 변경하시고, 자, 그래서 인생을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는 나의 이 관점, 에너지의 이 관점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죠. 오늘 하루만을 우리가 산다고 치면은, 자, 내일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산다면은, 자,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에. 자, 그렇다면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너무나 충분히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영혼적인 삶의 주파수대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빛의 룩스는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더욱더 빠르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육체적인 주파수 삶에서는 항상 우리는 평가받아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허무함을 느껴야 되고, 자, 남과 비교를 당해야 되고, 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나의 이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밑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주파수를 지금부터라도 영혼적인 삶의 주파수대로 항상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시다 보면은 나의 인생은 조만간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간다는 거죠. 자,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더욱더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남자분 사주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분입니다. 자, 기토일간이고, 자,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이, 자, 6월에 태어났습니다. 금의 계절이죠. 그죠? 자, 이민년, 자, 기유월, 자, 김이일, 자, 임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대운의 흐름을 보면, 자, 7, 17, 27, 7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자, 이렇게, 자, 대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46가지는, 자, 해자축, 자, 늦가을부터, 자, 겨울운으로, 자, 수기 북방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인생의 전반부.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47세부터는 임묘지 봄으로 이제 여름으로 향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사주 기토일간을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입니다. 월간에 또 같은 비견, 기토가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시간에 임수, 자, 연간에 임수, 또 이 시지에 보니까 신금, 자, 전체적으로 이 물기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항상 이 에너지를 볼 때는 계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6월입니다. 자, 6월, 가을이죠. 자, 가을에 임수입니다. 가을에 신금, 가을에 유금이고 상당히 금수의 기능이 그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옆에 일지에 보니까 미토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화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자, 좌우에 신금과 유금, 자, 천간에 임수, 자, 기토, 전체적으로 이 미토에, 자, 미중에, 자, 정화라는 에너지, 자, 지장간의 정화라는 에너지가 여기서도 힘을 못 쓰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하나하나, 자, 에너지의 힘을 보실 때는, 자, 월에 있는, 자, 계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봄의 기통가, 여름의 기통가, 자, 가을의 기통가, 아니면 겨울의 기통가. 자, 그리고 이 8글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계절의 임수인가, 봄의 임수인가, 여름의 임수인가, 가을의 임수인가, 겨울의 임수인가. 자, 요 계절. 자, 요 계절에 따라서 이 모든 8글자가 다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6월이라는 가을의 자, 기토입니다. 기토기 때문에 자, 저기 시주에 보니까 임신이라고 굉장히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물기를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리고 연간에 보니까 또 임신이 아니고 임수.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 유금. 자, 상당히 습한 에너지가 많더라.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자, 연지에 보니까 인목이라는, 자, 하늘과 같은, 자, 나를 구원해주는, 자, 인성이 나타났습니다. 인목.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습한, 자, 어떤 이 사주지만은 인목이라는, 자, 용신이 됩니다. 인목이라는 화기가, 병화가 들어있는, 자, 인성이 나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목이 아니고 여기서 다른 뭐 쓴목, 묘목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 이분은 굉장히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글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주 전반에 흘러가는 자,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해자축, 자, 북방에 자, 그 물기 계절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목이라도 여기서는 해자축에 자, 이 인생 전반에서는 힘을 못 쓰고 무력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이제 이 사주도 2번 정도 나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우리 공부 핵심들은 자, 이분의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분은 자녀를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또 사주에 보면은 식신상관이, 자, 여자한테는 식상, 자, 남자한테는 관인데, 자, 이 식상과 관의 어떤 시기에 자식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자식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식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주의 조화가 굉장히 중화가 잘 됐을 때, 자, 그 중화가 잘 됐을 때 식상운에 여자는 자식을 가지고, 자, 남자는 관이 들어왔을 때 자식을 가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주에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주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기울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통분이 안 되어서 막혀버린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 중화를 먼저 일으켜주는 자, 그런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자,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자, 2번째, 통관이 안 될 때도 그 통관을 시켜주는, 자, 그런 글자가 왔을 때 자식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상의 에너지, 관이란 에너지가 꼭 자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는 어떤 그 문법적인, 자, 체계만 이렇게 메모를 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학교의 공부 스타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사주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행년운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 행년은 1년마다 행년, 자, 연년이 이제 행년이 바뀌는데, 자, 그 운은 어떻게 사주와 대입을 해서 봐야 될까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기미일주로 얼핏 보면 신강해 보이나 천간에 투출된 양임수가 있어, 자, 당권이 가을러서 투수통원이 되고, 자, 시주 임수가 장생을 깔고 있다 보니 식신생재가 되어 제다신약 사주가 되었다. 자, 시주에 보면은 또 임신으로서 자, 추수통원이 된 거죠. 장생을 금생수해서 또 장생지를 깔고 있고 이 임수가 자, 금생수 수생목으로 자, 추수통원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물이라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죠. 재성입니다. 자, 이 토 일간에서. 자, 그래서 재성이라는 자, 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또 추수통까지 또 되어가지고 죄다 신약 사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기능이 죄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직업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업론. 자, 이 사주는 식신생재가 되어 신약한데, 죄다 신약이 되어버렸죠. 자, 신금이란 에너지가 제 임수를 자, 생해줌으로써 더욱더 강한 수기를 이렇게 몰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이 남자분은 자, 식신생재가 되어서 더욱더 신약한 자, 그런 어떤 신약사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인중에 무병갑의 힘을 얻어서 자, 월주식신은 자, 금융계통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은 월주식신 유금을 얘기하죠. 자, 유금입니다. 자, 금융계통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자, 월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회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성격, 내면적인 성격 또는 직업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직업으로 유금을 본다면은 자, 유금은 재련된 보석에 들어가죠. 재련된 자, 뭔가 가공된 자, 그런 어떤 제품들에 들어갑니다. 자, 쇠가 그 원석에서 이 터실터실한 원석에서 이렇게 채굴이 되어서 자, 물과 불에서 조화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고 자, 그래서 제품으로서 완성된 자, 그런 자체가 유금입니다. 자, 그래서 보석, 반지나 뭐 여러 가지 돈도 되고 그렇습니다. 악기도 되고 뭐 안경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유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 금융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자, 유금이 이제 금융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 금융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자, 하지만 이분은 격이 낮아서 자, 금융업 중에서도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죄다 신약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격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흘러가는 초년부터 중년 대운을 보면은 해자축으로 자, 한참 활동할 시기에 직업을 얻고 활동할 시기에 자, 겨울 운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융 쪽에서 일을 해도 빛을 잘 받지 못하는 자, 그런 어두운 곳에 조금 격이 낮은 쪽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 일을 하는 자, 그런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재물의 욕심은 상당히 많으나 자, 죄다 신약을 얘기하죠. 죄가 너무 많아서 재물 욕심이 상당히 많으나 자, 재물을 모으기는 힘들다는 거죠. 돈을 모으고자 할 때, 돈을 벌고자 할 때마다 더욱더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죄다 신약의 사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운의 또 운노에 따라서 나에게도 길신이 되는 자, 나를 도와주는 자, 그런 어떤 좋은 대운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토가 3개나 있지만은 토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일간의 기토 자, 그리고 월간의 기토 자, 미중의 정을기 자, 미중의 시장간의 기토가 자, 3개나 있지만은, 자, 임수라는 이 강한 에너지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자, 토국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토국수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자, 흙탕물이다. 자, 그리고 저기 대운마저도 지금 해자축 북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수의 기능, 금의 이 기능이 상당히 강하게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가 3개가 있는데요. 라고 해도, 자, 이것은, 자, 이 수를 막을 힘이 없는 전혀, 힘없는 토다라는 겁니다. 뭐 천간에 무토나 아니면 병화가 떴다 하면은 또 상당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험업에 이제 종사하는 자,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됐다. 자, 사주에서 대운과 합을 하여 재성이 제국을 이루면 사주에서 대운과 합을 하여 재성이 제국을 이루면 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자, 뭔가 이렇게 자꾸 벌려보려고 자, 사회로 나가서 장사를 내거
해보려는 자 그런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뭔가 아유 나도 내 거를 해볼까, 나도 한번 차려볼까, 뭔가 이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재성이 뭐 삼합을 이뤘다든가 자 이럴 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렇지만은 뭐 재성운이 온다 해서 내가 어떤 제복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재성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자, 그것이 길이냐, 흉이냐. 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장사를 해봤자 맹탕, 헛탕이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사주에 중화입니다, 중화. 중화를 잘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자, 그것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이제 해석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주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하는 일에 인연이 닿지만 시기와 때를 잘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자,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제법 있기 때문에 자, 비급과 어울려서 뭔가 항상 하는 자,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험하시는 자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를 이뤄서 자, 거기서도 그죠? 어떤 그룹을 자기들만의 조직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자, 그런 어떤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자 어떤 일을 도모하고 그런 일과 이제 인연이 닿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만 항상 나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기와 때를 잘 보고 자 그렇습니다. 자 위에 사주에서 재물이 유입되는 시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물이 유입되는 시기 자 돈이 들어오는 시기 재산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자 생각해보면 자, 저기 연지의 인목이 자 여기서 용신이 됩니다. 자, 인중에 무병갑이 들어있고 병화라는 에너지, 무토라는 에너지가 자 들어있어서 자 인목이 지금 용신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따뜻한 화기가 필요하죠. 일단은 자 그래서 목, 화, 자 토 중에서도 또 화기가 들어있는 토가 들어올 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더라. 뭔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회가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예를 들면 금이나 수의 자, 운 또는 토대운이라도 자, 이제 어떤 물이 들어있는 자, 그런 어떤 토가 들어올 때는 자, 돈이 오히려 들어오기는커녕 돈이 이제 빠져나간다, 돈이 새 나간다. 자, 그런 이제 식으로 돈이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재성이라는 게 여기서는 수라는 게 재성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무라는 에너지, 인성, 자, 화라는 에너지, 자, 나무가 인성이 아니죠. 관이죠. 나무라는 에너지 관, 그리고 화라는 에너지 인성. 자, 그렇죠. 그리고 토 중에서도, 화가 들어있는 토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 나에게, 금전적인 어떤, 운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무라는 저 에너지, 특히나 병화라는 인성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그런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화 하나를 여기서 딱 한번 걷어보십시오. 용신의 글자를 사주에서 하나 딱 막아버리면 자, 여기서 이 용신이라는 이 글자를 하나 딱 막아버리면은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인목이 나에게 아주 큰 구세주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자녀 출산. 언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고, 자, 돈, 금전, 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운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은 내 사주가 중화를 잘 이뤘을 때, 자, 모든 게 다 풀린다.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 출산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보겠네요.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겠죠. 자, 목화, 자, 토가 올라와도 따뜻한 토가 올라올 때, 내 사주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할 때, 자식도 내 인생에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식을 조금 늦게 낳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대운이 흘러가네, 그죠? 자, 46세까지는 해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수기가 흐르는, 자, 이런 이제 운이라서, 자, 40대, 중반은 넘어서야지 자식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자, 대체로 신혼부부들은 일간이 합을 하는 시기,
합을 하는 시기에 출산을 할 수 있거나 용신이나 희신의 운이 올 때 출산을 한다. 용신이나 희신의 운이 올 때. 자, 남자는 관성, 여자는 식상의 자식으로 그 글자들이 용신이나 희신이 되면 남자는 관성운에, 여자는 식상운에 자식을 출산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위의 사주는 자, 여기서 식상은 뭡니까? 목이네요. 관성은 식상은 금이고 관성은 목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남자 입장에서 관성, 자, 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대운에서 화라는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나의 사주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성운에 자식을 둘 수 있다라는 거. 자, 목화 똑같네요. 그죠? 47 정도, 갑인대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식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식을 굉장히 늦게 가지는, 자, 결혼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길 수 있고, 아이가 뭐 조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식이 잘 안 된다라는 거다. 임신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47세 갑인 대운으로 들어서면서 자, 임목이라는 자, 이 따뜻한 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이 사주는 초년 대운 환경이 좋지 못해서 자, 전체적으로 사주가 초년 대운에는 모든 일이 막혀버린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여자라면은 수시댁과는 거리가 멀고, 제다로 여자 사주의 재석은 시어머니로서 천간에 투출된 시어머니는 두 분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고 꼭 두 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기토가 지금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라면은, 자, 여기서 토국수, 자, 토국수라는, 자, 이 수라는 에너지가 재성입니다. 자, 그래서, 임수라는 제 에너지가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두 분이 가능성이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면은, 시댁이 별로, 정이 안 가는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행년운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년운을 보는 법, 행년운. 자, 이거를 잠깐 이제 내려놓고, 자, 행년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명 신수, 연운으로 불리며, 사주의 원국에 있는 용신이나 희신, 써먹을 수 있는 글자, 그리고 대운의 영향력을 잘 살펴서 행년의 간지를 대조하여 길흉을 판단하면 된다. 자, 연운의 간지가 용신을 생조하면 좋다는 논리는 격국의 논리로서 모든 사주가 다 그렇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연운의 간지가 용신을 생조하면 좋다라는 논리는 자, 격국의 논리로서 모든 사주가 다 그렇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운의 흐름도 봐야 되고, 자, 타지지의 관계나 조우의 어떤 여건을 또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른 쪽에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간과 지지의 변수, 대운과의 합, 충, 생, 극 관계들을 고려해야 하고, 천간과 지지의 변수, 자, 대운과의 합, 충, 생, 극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또 알고 보면 쉽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천간과 지지의 변수, 대운과의 합, 충, 생, 극. 자, 이런 거, 행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대운과의 관계, 천간과의 관계, 지지와의 변수 관계,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운도 길하고 연운도 길하여 대운도 길하고 나에게 좋은 운이고 연운도 나에게 좋은 운이면 두말할 것 없이 자, 경사가 겹겹이 경사가 생긴다라는 거. 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대운도 좋고 행년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따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행년이 나쁘고 대운에서 연을 도와주면 더욱 나빠진다.
자, 행년도 나쁜데 대운이 또 행년을 도와주는 운이다. 나쁜 것을 더 도와준다, 대운이. 자, 그럴 때는 당연히 또 나쁘겠죠. 자, 대운의 간지와 행년의 간지가 합을 하면 해당 육친들이 융화가 잘 되어 모든 일이 척척 풀린다. 만사가 되기란다. 대운의 간지와 행년의 간지가 합을 하면 해당 육친들이 융화가 잘 되어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린다. 자, 요거 하나 메모해 두시고. 자, 월지를 중하면 육친 관계의 변화와 이동,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자, 일지를 중하면 사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된다. 자,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일지를 중하면 부부 인연이 약하다, 부부 궁을 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것을 또 완전히 확신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자, 일지충의 작용력을 살펴 통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일지가 합의된 사주가 길로 작용 시 일지가 합의되어 있는데 그 합이 아주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충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제 좋은 길신의 작용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나쁜 이제 충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예를 들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런 에너지 상황에서 자, 이 충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좋은 역할로 다시 만들어 주더라. 자, 이런 일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천간과 지지가 천충지충으로 자, 이렇게 천충지충을 만났을 때 굉장히 또 대발복을 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과 자, 대운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지금 다가올 운에 자, 대운의 흐름이 좋은 대운이 앞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은 내 앞에 다가올 대운이 자, 나쁜 대운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 모든 에너지 어떤 형충파해 자, 이런 에너지들이 그 역할이 또 다르다라는 거를 또 한번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 사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온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